우리 사람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비즈니스를 잘 보기를 권해요. 행복감. 네. 어떤 주식을 이제 사는지 여쭤봤으면 사지 않는 주식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책을 보니까 한전, 뭐 가스공사, 은행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으신다고. 아니 그거는 철저히 저의 네. 개인적인 투자 취향 같은 철학입니다. 건가요?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본주의의 본질은 뭐냐면 이윤 추구죠, 기업에. 그렇죠. 이윤 추구를 합법적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주식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페어하게 나눠주는 게 사실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그 이윤 추구를 제약당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죠. 몇 년째 전기요금을 못 올려요.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면 정부에서 결정하죠. 그런데 이 회사의 원재료를 구성하는 에너지 가격은 폭등해 있는데 이 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몇 년째 계속 그 가격이면 이 경영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정부 정책 그거에 빗대어서 나의 투자가 결정이 된다? 사실은 그건 아닌 거죠. 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은행은 어떤 거냐? 은행 주가가 얼마나 좋은데 좋죠. 네. 왜? 금리 상승기니까 예대 마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좋은 거고 우리는 금융지주에 증권, 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자산운용 이런 네. 게. 보험회사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그 보험 실적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장기금리 올라가면 이 부채와 자산 간의 이 격차가 나면서 네. 보험회사가 자연스럽게 금리 수혜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사실은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우리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작년에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신문에서 뭘 쓰냐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을 등골이 휘는데 금융회사들은 성과급 잔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쓰면은 그게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을 누가 들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으로 법으로 만들어져서 제약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행주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금리의 상승기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철저하게 들어갈 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고 그냥 은행주 사서 바이앤홀딩이야. 한전주 사서 바이앤홀딩이야. 네. 이거 잘 안 맞아요. 왜? 외생 변수가 그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 역할을 너무 크게 하기 때문에 자 혁신 기업이다. 예를 들면 IT 기업 중에 엄청난 기술력을 발휘하고 매출을 계속 예를 들면 2차 전지 산업이다. 그런 거 바이오홀딩 하겠죠. 왜냐면 지금은 2차 전지 그 전기차의 침투율이 10% 안쪽인데 이게 2040년 가면 거의 100% 되겠네. 성장하는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를 갖추고 있는 회사를 단기 트레이딩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경영 성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목표 수익률 좀 줄이고 정확하게 나의 목표 수익률이 됐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은행주 투자를 해서 10% 드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집니다. 은행이 망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장기 투자하게 되는데 팔 때를 언제 파냐면 은행의 주가에 실망할 때 팔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은행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은행주 투자가 제일 쉬운 투자처럼 보이죠. 안전하니까. 근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은행주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기업이지만 외생 변수에서 움직이는 투자가 사실은 훨씬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님은 지금 성장하는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캐시도 좀 창출이 되고 왜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또 좋아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뭐 한 가지 정도 종목을 찾는 기준이나 방법 더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주식시장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비즈니스를
잘 보기를 권해요. 행복감. 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 네. 그런 거죠.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미국의 혁신 기업가들인 제프 베조스라든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뭘 하나 보세요. 네. 그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그들이 아마존에 AWS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우주 산업을 하죠. 아유, 그게 언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주 산업을 그들의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클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왜? 코로나가 왜 왔나를 한번 보세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람이 그 동물 혹은 곤충 이런 친구들이 살아야 될 동네까지 다 들어가서 그들의 방어 기제가 바이러스로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어느 때가 아열대가 됐네 이런 얘기 그냥 편안하게 하잖아요. 뭔가 변화하고 있는데 악화되는 거죠. 전보다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전염병의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기후가 재앙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ESG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첨예한 국제관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죠. 뭐 그런 거 해보자고 모이는데 중국 안 가잖아요. 아, 선진국 미래는 옛날에 다 공장 만들어서 다 해먹고 우리는 왜 못하게 하니? 그렇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맞는 면도 말 있죠. 같긴 했고요. 억울한 면도 너무 심하죠, 중국은.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과학 기술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화성 가는 거고 달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생에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변화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사는 거가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전을 확인하는 때 그럴 때 오히려 관련된 산업의 주가가 훨씬 크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주 산업을 이제 예로 들었지만 사실 전기차만 하도 그렇잖아요. 전기차는 원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기름으로 가는 차와 전기로 가는 차가 같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다면서요? 네. 근데 그때는 전기차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운타운 안에서 움직일 때 전기차는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전기차의 쇠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미국의 경우에 하이웨이가 생기면서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 간에 하이웨이가 건설이 되면서 자동차를 몰고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가면 전기차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가 생기면서 기름 넣은 차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20년 전에 전기차 얘기를 했지만 그걸 신뢰하지 않았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슬라를 만들 돈이 없어서 미리 돈 펀드레이징 했잖아요. 미리 예약하면 1,000불씩 내라고. 그 돈으로 버티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역시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은 전기차의 세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투자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때 누구의 돈이 들어갔나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돈과 거대 자본의 돈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라는 게 그러면 어떤 사업가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냐? 인류를 개선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뭐 지역적으로는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인류의 어떤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행복감을 높이는 그 트렌드에 부합되는 산업과 회사인지를 먼저 보면 그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안 하는 투자 중에 이게 있거든요. 담배, 도박, 술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나기도 많이 나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해놓고 어떤 큰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술은 드시지 않나요? 좋아하죠. 행복감을 드리지 않나요? 저 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뭐 좀 다르게 담배는 안 피는데, 근데 술, 도박, 담배 이런 산업에 투자한 이유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굳이 내가 뭐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다른 대안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주식 투자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인류의 어떤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큰 패러다임에 그냥 라이딩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연속성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그 저의 그냥 저만의 대동 철학 같은 경험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 돈만 버는 게 아니라요.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을 현명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만약에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고 30년을 살아서 지금 56세가 됐다고 합시다. 행복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을 테니까.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제 고민의 거의 70% 이상은 주식 투자로부터 나온 고민이었거든요. 잠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얼마나 많이 새웠겠어요.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그죠. 그리고 장을 보면서 속상했던 그 경험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대응하고 저의 부를 만들려는 그 아주 처절한 노력이 저의 성숙을 가져왔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대화한 것, 내가 추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본 것들이 지금 저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3프로TV를 만들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또 우리 김 작가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를 쌓는 좋은 채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성숙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를 그냥 평생의 반려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고 격초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평생의 반려자도 요즘에는 사실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주식으로 간다면 결국 매도일 거고 맞습니다. 이 행복을 또 얘기했을 때는 결국엔 그 행복을 내가 사는 시점도 중요할 텐데 주식 투자 매수 매도 타이밍은 뭐 이게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진다서 내가 언제나 사야 되는 거는 또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제가 대화 중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떤 강연이나 어떤 대화의 모임에서 이제 다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면 잠깐 앉아라. 잠깐. 그래서 뭐 사야 돼? 그건 얘기하고 가야지. 그리고 언제 사? 언제 들어가? 그 두 개가 핵심이죠. 근데 제가 이제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종목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건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킨 건데 왜냐하면 정말 대박 나는 종목을 운이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역시 김프로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10명한테 그 얘기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했다고 합시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불행해지는 분도 계시고 왜? 참다 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언제 사는 거에 대한 저만의 방법론? 왜냐하면 우리 김 작가님도 바쁘시면 저도 엄청 바쁘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주식을 꼭 규모 있게 하고 있는데 어떤 페이스에서는 장을 좀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어떤 종목은 막 급등을 했다든지 급락을 했다든지 그래서 뭔가 모멘텀을 맞아서 저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데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꽤 규모 있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야 이거 팔긴 팔아야 될 텐데 그러고 있는데 모 방송국 라디오 출연을 한 거예요. 라디오 출연료 8만 원. 8만 원. 들어갔어요. 또 그날따라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갔다 왔더니 불사 이게 내가 팔고 싶은 권역에서 벗어나서 무려 20%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불쾌한 거예요. 불쾌하죠. 내가 8만 원 받자고 저걸 들어가서 이 수천만 원의 기회를 내가 놓쳤다고 합시다. 절망하는 거죠. 정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앞으로 방송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착시예요. 만약에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을 안 갔으면 딱 고점에 딱 팔았으리라.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내가 선택권을 뺏겼다라는 그 울분이 저의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30년 이상 투자하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득한 결과는 그 한 번의 타임으로
타이밍을 놓친 걸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치 않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좀 편안하게, 왜냐하면 매수 매도도 워낙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쁘면 꼭 주식을 투자할 때 3가지 원칙만 지키는데 네. 하나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합니다. 철저하게 분할 네. 매수. 분할 매수만 하면 타이밍이 중요치 않거든요. 우리 정프로한테 제가 매일 그 종목 살 때 한꺼번에 사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최장 한 달에 나눠 사라고. 그럴 때는 안 지켜요. 그냥 한 타이밍에 다 사버린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지켜보세요. 만약에 1,000만 원을 하든 뭐 5천만 원을 하든 하물며 500만 원을 하든 그 종목을 하루에 사지 마시고 최소 사나흘 혹은 길면 열흘에 나눠서 사보십시오. 그것만 지키셔도요. 여러분의 투자가 굉장히 품이 있어집니다. 품이 없는 게 뭡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면 품이 없잖아요. 근데 열흘 동안 나눠 샀으면 그 열흘 동안 여러분 품위를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 나눠서 살 때 묘하게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도 더 많이 가요. 네.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꼭 난을 키울 때 그런 거예요. 매일 물을 주고 햇볕에 또 바람에 이렇게 내놓은 나는 결국 난꽃을 틔워요. 근데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저 구석지에 사무실 구석지에 나온 거는 100% 말라 죽습니다. 그게 뭐냐? 주식을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된다는 건데 그 주식을 가꾸는 첫 번째 단계가 주식을 나눠서 사시라는 겁니다. 팔 때도 나눠서 파셔야 돼요. 그런데 헤어지는 거잖아요, 팔 때는. 근데 헤어지는 애인한테 10번에 거쳐서 헤어지자? 그건 좀 잔인하잖아요. 만날 때는 탐색하고 10번에 거쳐서 야, 만나고 우리 사귀자. 요즘 그렇지도 않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헤어질까? 근데 10번 만나는 거 보면서 이건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살 때를 10번을 나눠 샀으면 헤어질 때, 팔 때는 5번. 만약에 살 때 5번이면 한 번에 파는 건 또 아니군요. 그것도 리스키하죠. 그것도 팔고 나면 나만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거 5번에 나눠 샀으면 실제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뭐 100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10분의 1씩 파니까 첫날 딱 팔자마자 상한가 쳤어요. 그러면 통상 죽을라 그러죠. 팔자마자 상한가야? 그날 다 팔았으면 거의 죽을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스틸 팔아야 될 90이 있잖아요. 해피하죠. 살 때도 마찬가지죠. 사자마자 하한가 쳤어요. 네. 불행해지겠죠? 네. 근데 스틸 저는 90에 살 게 있어요. 더 싸게. 더 기분 좋겠죠. 네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사는 기간보다는 헤어지는 기간은 한 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더라. 너무 지지하게 팔지 마시고 어쨌든 동업을 끊으려는 그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날 때보다는 한 반. 그게 이제 넘버 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약세장에는 살 때는 오후에. 왜 오후인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국면에서 데일리로 구분해보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빠질 확률이 높겠죠. 약세장이니까. 오후가. 네, 살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면 오후 한 3시쯤 사는 거예요. 네네. 그게 틀릴 수도 있죠. 개별 종목은 또 네. 오후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학업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반대로 팔 때는 오전에 팔겠죠. 걸어 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제 강세장 전환했어? 거꾸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쩌면 이게 절대로 지키시는 요거 하나만 지켜보세요. 주식을 하루에 사고 싶다. 강렬한 욕망을 느끼죠. 네.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사. 주식 사실 때 빠지는 날 사십시오. 주식 파실 때 오르는 날 파십시오. 바보야. 오늘 빠져도 내일도 빠질 것 같다니까 그래도 거꾸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거꾸로 하는 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평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식 빠지는 날 살 거야. 어떤 경우에도 주식 오르는 날 팔 거야. 네. 이 대원칙을 계속 누적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주는 초과 수익이 쌓여요. 근데 그게 한 번은 얼마 안 되고 한 번은 실패하고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적해서 쭉 가시면은 아마 그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차별적으로 바뀌어요. 이 3가지 매수 매도의 원칙만 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시다면 네.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특별히 이 타이밍 실렉션, 시기의 선택, 매수 매도에 관련된 건
다 배우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르는 날에 사고 싶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대요. 우리의 뇌구조가. 네. 네. 그죠? 네. 아니, 그렇잖아요. 김 작가님한테 네. 무수히 많은 젊은 분들이 저 유튜브 하고 싶어요 올걸요? 네네. 왜 그럴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결과만 보는 거죠. 네.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잘 되는 데 가서 붙고 싶고 잘 안 되는 건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관련해서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는 주가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투자한 그 회사가 진짜 이 주가처럼 움직이면은 아마 회사 할 수가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아니, 김작가 TV를 상장을 했다고 합시다. 네. 우리 김 작가님은 주가에 관계없이 계속 열심히 인터뷰하고 계속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하실 거라고요. 네네네. 근데 김 작가 TV 상장을 했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주가가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됐어요. 네. 그럼 김 작가님이 아유, 야, 주가 5만 원 됐으니까 인터뷰 반으로 줄여라. 거꾸로 할걸요, 아마?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그게 정상적인 경영이죠. 네네네. 근데 우리는 반토막 난 주가를 보면서 이 회사 망할 것 같은데? 아니, 망할 회사도 있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경영자,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기에 실적들이 있잖아요. 이벤트들을 다 보도 나오고 공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기업이 어떤 차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인지는 확인하셔야 되죠. 그 모멘텀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경영의 성과가 집약돼서 나오는 재무제표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그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경영자, CEO가 할 일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JP 모간의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CEO가 한 10여 년, 20년 전에 어떤 책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경영자, 특히 CEO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재무제표를 건강하게, 이른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솔리드하게 하는 역할. 그런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고, 그렇지 않은데 주가가 더블이 났다면 그건 걱정하고 바로 팔아야 되죠. 이성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주가에 몰입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 또 문사철이 필요한 이유는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근육에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할 때도 좀 한 번에 막 사고 싶잖아요. 분할 매수를 왜 그렇게 하기 싫어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빠지는 국면에서는요,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중에 빠지는 날 사십시오. 이 얘기가 빠질 때는요, 묘해요. 무서워서 한 번에. 조금 사게 되는데 어떤 날 막 그 주식이 2만 원 하던 주식을 딱 그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체결 안 되고 2만 5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쫙 뭐 올라오잖아요. 오! 그러면 통상 이렇게 질러 2만 1,000원 확 질러버려요. 물론 올라가는 거. 근데 그때 질르는 심리는 뭐냐면 내가 오늘 승부를 본다 이거. 내가 2만 1,000원에 사서 2만 3,000원에 팔 수 있을 거야. 그건 승부예요. 투자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냥 가격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승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조언 드리는 게 승부사 기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승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시장을 이길 거야. 나한테 매도한 놈 내가 너 혼내줄 거야. 이런 우리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의 성정이 승부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론 문화도 그렇잖아요. 끝장 토론 그죠? 오늘 토론은 여기가 이기셨네요. 이런 그런 용어 잘 안 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승부 보는 토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청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결 모드를 좀 시청자분들이 근데 좋아하시니까. 뭐 대부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고 컨텐츠 세계도 그러거든요. 꼭 1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 누구보다 잘하려고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하고 있냐? 좋은 걸 하고 있냐? 성공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장 점유율, 순위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디지털에서는요? 디지털에서는. 왜요? 왜냐? 라이트 디렉션을 잡고 잘하고 있으면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그 경영이나 이 판단의 준거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우리가 지금 몇 위냐? 방송도 그렇잖아요. 무슨 케이블 방송국에 보면 많은 표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쫙 방송이 있고 점유율 진짜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로 이제 뭐 시청률도 뭐 한 10, 20 이런 거면 볼만한데 0.01, 0.0 근데 거기서 미세하게 별로 신뢰할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을 평가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재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재단이 그런 평가가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냐?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여러분 그냥 좋은 방향, 내가 좋은 투자, 좋은 투자의 습관, 주식을 대하는 좋은 태도, 그죠? 주식을 고르는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겸비하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디테일한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됐어? 먹었니? 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본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주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어렵고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과 좋은 컨텐츠와 혹은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지인들을 사귀기를 권하는 거죠.